자, 그래서 계속 체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체스 보드의 좌표 이름과 그 다음에 각 체스 말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체스를 할 때 체스 말마다 점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폰 하나 잃으면 1점이 깎이는 거예요. 자, 루크 하나 잃으면 5점 깎입니다. 나이트 하나 잃으면 3점이 깎여요. 비숍 하나 잃으면 3점이 깎입니다. 퀸 하나 잃으면 9점이 깎입니다. 자, 근데 킹을 잃으면은 바로 그 순간 이제 게임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의 포인트는 무한대로 갈 수 있죠. 그래서 킹을 잃는 순간이 바로 체크메이트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뭐 장군이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체크메이트가 되면은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다른 말들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거는 뭐 하다가 부득이하게 이제 게임을 종료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어디 급하게 가야 되거나 뭐 그럴 때 누가 이겼는지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제 점수를 이렇게 매기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계속 플레이 하다가 이제 왕을 잃으면 바로 게임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각 말의 이동 범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왕 말의, 즉 킹 말의 이동 범위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 말은요, 킹은 한 번에 한 칸밖에 못 움직입니다. 근데 자, 앞뒤 좌우 대각선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본인이 서 있는 사각형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변에 아무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칸씩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뒤 좌우 대각선 어디로든 갈 수 있는데 오로지 한 칸만 갈 수 있는 게 왕, 킹의 이동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왕 말의, 킹 말의 이동 범위는 화면에 보이시는 표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왕 말의, 퀸 말의 이동 범위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스 말에서 퀸, 자, 여왕 말의 이동 범위는 사실 굉장히 넓어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범위가 거의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왕 말을 중심으로 앞으로 아무데나 이동할 수 있고, 뒤로 아무데나 이동할 수 있고, 왼쪽 아무데나, 오른쪽 아무데나 갈 수 있고요. 대각선으로도 대각선 일직선 상 위에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범위가 체스 말 중에 가장 넓은 말이 여왕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퀸. 그래서 퀸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 잃으면 안 되겠죠. 퀸을 잃게 되는 순간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퀸의 이동 범위를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하지만 앞에 뭔가 막혀 있으면 거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즉,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말은 앞에 뭔가 없을 때요. 장애물이 있다면 장애물 바로 전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숍 말, 사제죠, 사제. 자, 비숍 말의 이동 범위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숍의 움직임은 퀸하고 비슷하면서 좀 다른 게, 자, 비숍은 대각선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대각선으로 한 칸 갈 수 있고, 대각선 끝까지 갈 수 있고, 대각선의 일직선상 위에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비숍입니다. 아시겠죠? 자, 퀸 같은 경우는 앞뒤 좌우 대각선 다 갈 수 있었죠. 자, 근데 비숍은 오직 대각선만. 그래서 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각선상 위에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비숍도 퀸보단 못하지만 상당히 파워풀한 말입니다. 자, 근데 비숍이 대각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건 어디까지나 장애물이 없을 때요. 자, 장애물이 있다면 장애물 바로 전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나이트, 기사의 이동 범위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사, 나이트의 이동 범위를 알려드릴게요. 자, 기사는요,
자, 이 기사를 중심으로 저렇게 제가 8가지 이동할 수 있는 목적지를 표시해 놨죠. 자, 그래서 기사는 자, 수평으로 1칸, 그 후에 수직으로 2칸, 아니면 수평으로 2칸, 그 후에 수직으로 1칸,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 한문으로 그 날 일자 있잖아요. 날 일자 모양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날 일자 모양으로 가실 수 있어요. 어디든지. 아시겠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뭐 퀸이나 비숍 같은 경우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거기를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말은, 자, 이 기사는 말을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동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앞에 뭔가 막고 있어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볼게요. 여기에 뭔가 다른 말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막혀 있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말에 기동력이 있다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앞에 기물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사를 중심으로 저렇게 8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2칸을 갔으면 수직으로는 1칸밖에 못 가고, 수평으로 1칸을 갔다면 수직으로는 2칸을 갈 수 있죠. 그래서 저렇게 8가지 범위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루크, 차, 전차라고 할 수 있죠. 자, 전차 병거. 자, 차의 이동 범위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크의 이동 범위는 앞, 뒤, 좌우. 자, 요렇게만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디든지 이동한다는 말의 의미는 장애물이 없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바로 그 전까지 가고 멈춰야겠죠. 자, 그래서 앞뒤 좌우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루크랑 비숍을 합친 게 이제 퀸의 이동 범위죠. 그러니까 퀸이 그만큼 파워풀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퀸의 이동 범위에 이제 대각선 범위만을 활용하는 게 비숍이고, 이제 루크는 이제 퀸의 이동 범위 중에 이제 앞뒤 좌우로만 가는 부분만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룩은 앞뒤 좌우로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장애물을 못 뛰어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말입니다. 자, 폰. 자, 졸이라고 할 수 있죠. 졸병. 졸병의 이동 범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폰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룰이 있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폰은 처음에 시작 지점에서 보통 이제 2번째 랭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수에 한해서, 자, 이건 첫 수입니다. 첫 수에 한해서만 전방으로 2칸을 전진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거 2칸 전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첫 수만요. 자, 첫 수만. 근데 2칸을 안 가셔도 됩니다. 1칸만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첫 수 룰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체스의 기본, 폰의 기본 움직임은요, 전방으로 1칸씩만 전진할 수 있어요. 자, 첫 수가 아닌, 자, 2번째 수부터는 전방으로 1칸씩만 갈 수 있고 뒤로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른 어떤 기물이 있으면, 아군이든 적군이든 뭔가 가로막는 게 있으면은 전진할 수 없습니다. 자, 폰은 굉장히 그래서 움직임이 약해요. 전진만 가능, 후퇴 안 되고 앞에 뭐가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폰이 적을 잡을 때 규칙입니다. 그렇게 앞으로만 전진 가능하다고 했죠. 자, 앞으로만 전진 가능하다가 1칸씩 가다가 앞에 있는 적은 못 잡아요. 폰은 대각선에 있는 적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왼쪽 대각선이나 오른쪽 대각선에 있는 적만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적을 잡고 싶지 않아도 됩니다. 적을 잡고 싶지 않으면 그냥 전진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만약에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각선에 있는
적은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들을 초기 위치로 놔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흰 말을 한다는 가정하에 저의 두 번째 랭크에는 전부 다 폰을 깔면 돼요. 즉 폰은 제 색깔의 폰은 8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두 번째 랭크에 다 깔아주시면 돼요. 상대편은 반대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랭크에 저의 이제 고급 말들을 위치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가장 코너, 왼쪽과 오른쪽 가장 코너에 루크를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나이트가 놓고 그 안쪽에 비숍을 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퀸과 킹을 어떻게 놓으면 되냐면, 자, 제가 지금 흰말이죠. 제가 흰말이기 때문에 제 흰말과 같은 색깔의 퀸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퀸은 오른쪽에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 이제 적진영을 한번 보시면 적진영 같은 경우도 퀸과 퀸의 위치를 고민하겠죠. 근데 적진영은 지금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에다가 퀸을 놔둬야 되는 거예요. 즉 퀸과 퀸의 위치는 자기 말의 색깔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노는지 또 이 성경적인 또 철학을 봐야겠죠. 자, 일단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자, 가정을 이루는 거,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운데 놓은 거예요. 남녀 가장 가운데 놓는 건데, 자, 그런데 가정에서, 자, 지금 저는 하얀색 말이죠. 그러니까 하얀색 위치에다가 여성을 놔줘야 되는 거예요. 즉 여성이 본인이 느끼기에 가장 안정적인 위치에다가 여성을 포지셔닝을 하는 게 성경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성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성경의 기본이고, 남자인 나는 이제 불편한 자리에 위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킹인 나의 머리 위에 십자가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성은 가장 편한 위치에 가정에서 놓아주고 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입장에 취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비숍이 그 다음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라는 뜻은 이제 세상에 미치는 나의 영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가정이 가장 중요하고 가정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세상에 미치는 나의 영적인 영향력. 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바깥쪽에 기사가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힘으로 뭔가 제압하는 거. 그 힘이 그 다음입니다. 즉 영적인 영향력, 정신적인 영향력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이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이제 차예요. 루크, 전차죠. 전차는 보급을 담당합니다. 즉 먹을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알겠죠? 가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 그 다음에 나의 능력이죠. 그 다음이, 자, 먹을 거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체스 두는 법들을 다 설명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